자, 이번 시간에는 도수 분포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분포표가 무엇이고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사실은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통계인데요. 이 통계단에 들어오면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써서 그 용어들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그 용어를 잘 메모를 해두고 암기하는 것에 집중을 해주면 됩니다. 자, 도수 분포표. 도수는 무엇이고 분포? 분포는 널리 퍼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지? 그럼 과연 네, 도수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도수분포표는요, 여기에 보면, 각 지역에 강수량이 있어요. 서울부터 제주까지 너무나 많은 지역의 강수량이 표에 적혀 있는데 이 표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도겸이가 살고 있는 울산은 강수량이 12월 강수량이 1.3mm래요. 이렇게 네,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표가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만약에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은 강수량 이렇게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불편해요. 세야 되죠. 한 땀 한 땀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강수량이 2mm 이상 5mm 미만 이렇게 요 사이에 범주에 속하는 지역을 알 수 있을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도수 분포표예요. 자, 여기서 이 표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강수량, 자 보세요. 똑같은 강수량입니다. 위에 적혀있던 표를 가지고 강수량의 범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0 이상 3 미만, 그리고 간격은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3이죠. 간격이 3이죠. 그러면 3 이상 6 미만, 간격이 3이죠.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을 나눈다고 하는데 구간을 동일한 간격으로 중복되지 않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왼쪽 수는 이상이고요. 오른쪽 수는 미만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mm야. 자, 9mm입니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네요. 9mm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 어, 어느 어. 구간에 속할까요? 9mm는. 음, 자, 왼쪽은 이상, 오른쪽은 미만이야. 왼요? 음, 괜찮아, 9 말해봐. 이상 12미만? 그렇지. 9mm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왼쪽은 이상, 오른쪽은 미만이기 때문에 9mm는 9mm 이상 12mm 미만에 속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수를 이렇게 적어요. 자, 강수량의 범위를 정하고 지역수를 적어서 이렇게 표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국에서 12mm 이상 15mm 미만의 강수량을 보이는 곳은 몇 곳입니까? 물으면 네 곳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표를 우리는 도수, 분포, 표라고 부를 거예요.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도수라는 게 뭡니까? 했는데 이 도수라는 말은 오른쪽에, 자 여기서 몇 개의 용어를 쓸 건데 좀 이상합니다. 첫 번째, 왼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것을, 자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 있죠. 그죠? 이거를 계급이라고 부를 거예요. 계급. 예를 들어서 0 이상 3 미만 계급, 그 다음에 3 이상 6 미만 계급. 그러니까 이 구간을 계급이라 부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계급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죠? 그러니까 용어가 이상한 거야. 이 단어를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은 용어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자. 그리고 어떻게 나누냐면 요 계급의 크기 0부터 3까지죠. 계급의 크기가 3이죠. 이걸 계급의 크기, 구간의 너비를 이 계급의 크기라고 부를 거예요. 0 이상 3 미만 3, 그 다음에 3 이상 6 미만 마찬가지로 3, 너비가 6 이상 9 미만 너비가 3. 항상 똑같이 정하는데 그 구간의 너비를 우리는 계급의 크기라고 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값, 자료의 수, 얘를 도수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서 여기 지역수를 우리는 도수라고 부를 거예요. 도수. 특이하죠? 도수란 말 혹시 사용해 본 적 있어요? 도수? 있어요? 오, 도수? 언제 사용할까? 선생님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 도수는 많이 따져요. 어, 그런 거 말고 수학에서 도수? 이게 뭔 사용하는 거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색한 거야. 오케이? 낯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공부할 때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개념들을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트 준비됐나요? 연습장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적냐면 보세요. 자, 먼저 자, 1번 계급. 자, 1번 동그라미하고 계급이라 적어보고요. 계급이라 적고 점점 한 다음에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서 노트에다가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이렇게 손으로 한 땀 한 땀 적으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번 계급의 크기인데요. 계급의 크기는 점점하고 구간의 너비. 계급의 크기를 구간의 너비. 구간의 너비. 자, 그 다음에 3번 도수를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오는 이런 수학 개념들은 반드시 밑줄, 별표 메모하고 노트에다 적고 암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수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자, 계급, 계급의 크기, 도수 이런 용어를 다뤄요. 그래서 계급에 따라서 도수를 표시한 표라고 해서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수, 분포, 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도수, 분포, 표라고 붙인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복습하려면 요 수업 자료 파일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지 오른쪽 표를 보면서 도수, 분포, 표가 뭔지 알고 각 개념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급에 따른 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도수, 분포, 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도수, 분포, 표.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걸 사용하는데 40명인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아? 컴퓨터 사용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해서 적었어요. 그러면
이런 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별량. 그냥 도겸이 오늘 편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 단원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도겸이는 처음 듣는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일단은 들어보세요. 그럼 40개의 수가 있죠. 그죠? 이 40개의 수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10번째로 많이 사용한 시간. 찾기 귀찮죠? 그죠? 어렵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이것도 하나씩 다 찾아야 되죠. 이럴 때 이 표를 이용해서 이 별량들을 오른쪽 표로 나타낼 수 있느냐,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야. 컴퓨터 사용 시간을, 자, 왼쪽에는 사용 시간, 오른쪽에는 학생 수. 자, 그리고 0 이상 3 미만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계급이 0부터 4까지란 뜻이야. 그럼 계급의 크기가 4죠. 그러면 그 아래도 4 이상, 4 이상, 8 미만, 8 이상, 12 미만, 12 이상, 16 미만, 16 이상, 20 미만, 20 이상, 24 미만 이렇게 계급의 크기를 똑같이 4로 만든 구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구간에 속하는 학생 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자. 0 이상 3 미만을 한번 볼까요? 0 이상 3 미만? 그러면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씩. 자, 0 이상 3 미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0 이상 3 미만. 오케이,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 수 3명 이렇게 적는 거예요. 계급을 정하고 그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 도수라고 합니다. 이거 적으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수, 분포, 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수 분포표는 우리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해봐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이지 통계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40개의 데이터를 별량을 선생님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그냥 보기만 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왼쪽에 여기 이지 통계라는 프로그램이거든. 그럴 때 이거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별량을 입력한 다음에 줄기와 잇그림을 클릭하면 10의 자리 줄기, 1의 자리 2부로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죠? 이걸 줄기와 잇그림이라 해요. 그리고 입도 크기 순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정렬하기 이렇게. 자, 근데 아마 예원이는 그 지난 시간에 봤죠? 이게 입이 많으면 일일이 다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량이 많으면 불편해요. 줄기와 그림은. 그래서 이렇게 줄기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별량이 많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여기 도수 분포표를 그리는 게 낫습니다. 자동으로 0부터 5까지 계급의 크기를 5로 해서 설정해 줬는데 이것도 자료의 크기를 4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급의 크기를 4로 바꿀 수 있어요. 실행하게 되면 우리 교재와 똑같이 0 이상 3 미만, 4 이상 8 미만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럼 누가 한번 답해 볼까요? 그러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계급은 어디일까요? 가장 많은 학생들 9명이니까 9명이고요. 몇 시간 사용했어요?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또 가장 적게 사용하는 학생들은 어디 있나요? 3명이죠. 음, 그죠? 이 3명이 몇 시간 사용했어요? 0 0시간 이상. 이상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도수 분포표는 일일이 하나씩은 다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몇 시간대 사용한 학생들이 제일 많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름 불러봐요. 도수
분포, 표. 그러니까 자꾸 쓰고 말을 해봐야 돼요.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겁니다. 자, 그럼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세요. 요 표는 도수 분포표인데 뭐에 관한 표냐면 상형된 영화별 관객 수입니다. 자, 왼쪽에는 관객 수, 오른쪽에는 영화 수인데요. 한번 답해 볼까요? 1000만에서 1200만 미만 영화 몇 편 있어요? 한 편 있죠. 그죠? 그러면 가장 많은 영화들이 포함된 계급은 뭘까요? 200 200만 이상, 이상 그렇지, 400 미만. 이제 400만 100만이니까 200만 이상, 400만 미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00만 넘으면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표를 이용해서 보면. 그죠?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 값을 구하세요 돼 있네요. 자, 도수가 제일 큰 건 알겠어. 그지? 도수가 제일 큰 건 알겠어. 16이에요. 그리고 계급은 구했어요. 200 이상 400 미만.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게요. 이 16표는 도대체 몇 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200만 이상 400만 미만인데 이 16표는 몇 명이 봤다고 말해야 될까요? 지금 말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이 계급의 중앙값 또는 평균을 우리는 계급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적어주세요. 자, 계급 값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계급값. 계급값은 계급의 평균이에요. 계급의 중앙값 또는 평균인데 그냥 평균이라 하자. 평균값 이거를 계급값이라 불러요. 계급이 구간이다 보니까 얘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알 수 없는 거야. 그 사이 구간의 어느 값이야. 그래서 딱 중앙에 있는 값을 따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볼까요? 200과 400의 평균 구하는 방법 누구 설명할 수 있는 친구? 200과 400의 평균 어떻게 구했죠? 600 나누기 그렇지. 두 수를 더한 다음에 자료의 수 두 개로 나누죠. 평균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였냐면 300만 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영화 16편은 대략 각 16편 각각이 300만 정도가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의 평균을 우리는 계급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계급값.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매년 발생한 태풍 수가 있습니다. 태풍 수. 아마도 경기도나 인천 지역은 인천은 좀 태풍을 겪어볼 수 있나요? 그래도 아마 거의 못 겪을 거야, 그지? 왜냐면 아마 울산은 겪을 거예요. 남해안 쪽은 태풍이 1년에 7번에서 8번 정도 평균적으로 옵니다. 자, 그런데 자, 1년 동안 발생한 태풍 수하고 그다음에 해당 연도 수 이렇게 이 표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한번 답변을 해볼까요? 도수가 가장 적은 계급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도수라는 것은 계급에 속하는 여기서는 해당 연도의 수니까 이게 도수예요. 자, 그러면 가장 적은 도수는 뭐예요? 자, 오른쪽 15 표에서 이상 20일 0이죠, 0. 그죠? 일단은 가장 적은 도수는 0이고 가장 작은 그리고 이 도수의 계급은 15 이상 20 미만이 되는 거예요. 1년에 15번 이상 20번 미만
발생하는 빈도는 없다는 얘기야. 그런 해는.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줄기와 잇그림은 언제 사용하고 도수분포표를 언제 사용하냐인데요. 이 도수분포표는 자료가 많을 때 사용합니다. 자, 도수분포표는 언제 사용하냐면 자료의 수가 많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어. 그러면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속하는 도수만 가지고 대충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분포표를 사용할 때는 자료의 수가 뭐 40개, 50개, 100개 자료의 수가 많을 때 도수분포표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사용했던 이 표가 나오죠. 그죠? 이지통계예요. 이 이지통계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여러분이 해당 학년이 되면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안내를 해줘요. 사이트 알려주고 한번 입력해 볼래 하면 이렇게 자료를 입력하는 거야. 입력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여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왼쪽에 줄기와 그림, 도수분포표, 통계 그래프 이런 거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그려줘요. 그럼 좀 이따 우리가 할 히스토그램이라는 것도 이렇게 금방 그릴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까지.